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스탁.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또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어려웠던 일들 많았겠지만 이번 주도 제가 매주 2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힘 많이 내시고 또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은 정주행합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원했던 바랐던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 종목만은 역주행하는 것일까요? 많은 부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주명 채널에 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혹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하시면 채널 추가가 되는데요. 채널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직접 저서한 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Don't worry, be happy.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행복해질 것이다. 11월, 12월에 베스트탁을 보셨던 분들은 힘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안고 아마 1, 2월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희망의 목소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주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증시 첫 번째 팩트 체크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요.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강세입니다. 자, 제가 환율 1450원부터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벌써 베이비 스텝, 미국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더욱더 외국인 순매수는 강해졌습니다. 현재 2일까지 7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넘었고요. 아마 굉장히 강한 순매수 포지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어떠한 저평가 그리고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 이런 부분을 좀 두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또 다른 곳에서는 노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코스닥입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는요. 코스닥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순매수, 기관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좀 강세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은 코스피도 저는 3월 정도에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의 주도 섹터보다는 기관의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새로운 수급 유입과 시장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져보실 수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팩트는요. 이렇게까지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주식시장이 좀 훈풍이 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강조드렸던 어떻게 보면 베스트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에너지 가격입니다. 제가 유가 돈워리 하시라고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뭐 WTI라든지 천연가스 모두 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WTI 같은 경우 75달러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 한 2.5달러 정도 되니까 이 부근 정도면 이제는 대부분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이제 근원 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주간 증시, 그 전체적인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간 증시 팩트 체크를 보게 되면 이제 위기가 좀 많이 지나간 시장이죠.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결국은 종목이고 또 답답한 시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속 끓이지 마시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식 정보가 이제 가득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래 QR코드와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무료로 다양한 정보들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죠. 주간 증시 핫 이슈 픽.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와 특징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핫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스페이스X와 원앱의 국내 출시 임박 소식에 우주 항공 산업 테마가 상승세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STO 관련주도 이번 주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의 STO 상품 발행과 유통 관련 이슈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네이버 웹소설 기반 영화 부트캠프의 미국 헐리우드 진출 소식에 소설과 웹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좀 다양한 이슈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해외 민간 우주 기업의 국내 상륙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 군사 동맹을 넘어 우주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우주 항공 산업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테마들이 강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된 섹터 중에서 결국은 인공위성과 관련된 종목, 더 나아가서 6G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이번 주 가장 핫한 이슈였고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자동차라는 이슈 외에 항공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약 단기간에 80%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꿈에 대한 우주항공의 꿈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주항공산업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첫 번째는 AP위성이라는 종목이 강한 시세를 보였고 상한가도 갔던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도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트레가이, 즉 위성 관련된 종목들의 그 약진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6월에 더 나아가서 추후에 6G로의 어떠한 모멘텀들이 같이 함께 엮여서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권형 토큰, STO. 발행을 허용하자 증권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STO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훈풍을 불었는데 저번 주 베스트스탁에서는 STO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좀 다뤘었습니다. 자, 결국은 증권사의 제2의 먹거리다라는 이슈가 많죠. 거래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면서 IB 외에 어떤 그 개인 영업 혹은 소비 영업에서는 좀 약세 흐름은 좀 보였는데 새로운 상품과 함께 수수료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훈풍을 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기대나는 업체들 위주로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증권사 STO 상품 발행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은 SK증권이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또 제휴가 맺어져 있는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관련된 종목이죠. 그 다음에 물건을 어떤 작품이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고가의 제품들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 증권사에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서울옥션이라는 종목도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제 STO에 주도될 수 있는 섹터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또 얼만큼 수익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에서 웹소설이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네이버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이버는 16만 원부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 좋았던 위치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금요일 당일은 실적이 조금 더 약세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세는 역으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의 본산지인 미국 헐리우드에서 결국 이제 소설이나 웹툰된 부분들이 시나리오, 시놉시스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소설뿐만 아니라 웹툰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 근데 웹툰도 마찬가지죠. 베스트탁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탑코 미디어라든지 대원 미디어, 더 나아가서 DNC 미디어 등의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웹툰이 주도하는 웹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이슈와 특징주들 이제는 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트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이번에 탈피는 예전의 구산업의 탈피와 다르다. 성장력과 오히려 기대감을 보자. 이제는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라든지 IT 이런 쪽의 시장의 반등이었죠. 그러니까 IMF 때와 리먼 브러스 사태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타겟치, 즉 미래의 먹거리, 미래 에너지로 타개하는 부분을 좀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실 웹툰이라는 시장도 이렇게 크게 성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트렌드를 놓치면 결국은 지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라는 것은 기회비용을 놓친다라는 거죠. 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혹은 문자 샵 3772 황주우명 이렇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종목 선택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일단은 황주명의 수익 포착 관심주 어떤 종목을 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었는지 그 부분 또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항상 그 인류는요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근데 그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환경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 EN코퍼레이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9월 17일 날 저가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뭐 큰 상승은 아니어도 고가 기준 한 33% 정도 바닥부터 천천히 올라오면서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좀 부합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11월 12일 날 제시한 종목인데 링네트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바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때는 정말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들도 이런 종목은 과연 매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싸게 사서 원래 소문난 잔치상에 먹을 게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바닥에서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고 차트 바닥에서 흐름을 만들어줄 때 오히려 주목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 상승률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자는 한 상승률로 보게 되면 16%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고 고가 제시 후 한 27.8% 더 나아가서 40%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차트다. 그리고 결국은 정확한 매점 잡기고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궁금하신 거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칙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항상 수익이 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정말 매수는 잘하는데 오히려 매도를 못한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올라갔는데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매수는 어떻게 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 항상 유일무이한 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매매법을 해서 수익을 어떻게 볼까? 정말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기법이 수십만 가지가 넘습니다. 체득하다가 끝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잘 맞는 거를 선택해서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노하우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모든 걸 다 잘할 사람은 없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인류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가 강의 드리는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넓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통해 또 여러분들만의 어떤 방법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황주명의 시스템 종목 포착법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매기 시스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 시스템의 핵심. 네, 이제 빨간 선이 나오겠죠? 자, 저점 구간에서 갈매기 모양 패턴이 발생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저점 구간. 핵심 포인트는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안 하면 마인드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점 매매의 가장 큰 단점은 수익은 빨리 날 수는 있지만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고점 매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시장이 좋아지고 소외가 되면 어느 순간 고점 종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미래가 있고 먹거리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미래와 먹거리가 없이 차트로만 간 종목은 나중에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원칙을 저점 구간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빨간 우리가 기본적인 로직 중에 거래대금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한다 할 때는 얼만큼 다수를 대표하냐에 따라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10명이 10,000명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1,000명이 10,000명을 대표한다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모수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대금 70억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70억 개의 신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상한가를 갔는데 바닥부터 올라가는데 물론 강력한 호재로 상승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거래량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특별한 호재 없이 거래량도 없이 갔다가 이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부정확한 신뢰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만들어집니다. 21선과 61선 위에서 우리는 눌림 자리를 공략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갈매기 시스템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지시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도 바닥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으니까 그 기다리고 이런 패턴 상황에서 눌림을 잘 공략하면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자 그리고 그 전자 해서 5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와 매법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KCT는 금융 단말 시스템, 특수 단말 시스템이라는 내용, 펀더멘탈을 갖고 있고요. 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새우과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새우과자가 나왔고 여기 갈매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새우과자와 갈매기가 안 나온 이 구간은 뭡니까? 저는 스킵하는 구간, 무시하는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종목은 시장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눌림자리를 우리는 공략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간단하죠. 양쪽 날개에서 매수를 한다. 3,800원과 3,540원에 매수를 하고 손절 포인트는 2,900원을 잡습니다. 저점을 이탈하는 것을 보고. 자, 이런 구간 다 매수하고 싶은 구간이죠. 근데 우리가 핵심을 뭘로 잡았습니까? 차트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도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렸죠. 조금 성격이 급하시거나 매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30분 봉을 모셔라. 그 강의도 제가 드렸습니다.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만 잘 이해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주시장에서 웬만한 인류보다도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만 잘 다듬으셔도 좋다. 자,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포인트가 왔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대규모 수급이 나오면서 새우과자가 나왔죠. 그리고 갈매기를 보니까 갈매기가 끼룩끼룩 나왔고 눌리는 자리에서 공략을 했으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익혀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래야 실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암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관련된 과거의 기출문제 풀면 변형된 현재 문제를 그 틀 안에 있을 때
딱딱 맞춰서 풀 수 있다. 그것이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현텐 메탈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새우과자가 나왔고 갈매기가 나왔으니 그 다음에는 양쪽 날개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 이런 데서 사고 싶죠. 사고 싶은데 참는 게 참 어려워요. 주식이라는 게. 참는 거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수와 고수, 주식의 트레이더의 그 기본 역량은 참을 수 있느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놓치고 나면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매주 계속 업데이트해서 갖고 오듯이 종목도 많습니다. 최소 일주일 동안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패턴으로 10개 이상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비축해 놓고 있으면 한 달에 한 30개 정도의 먹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먹거리 중에서 위치에 온 것만 트레이딩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급한 이유는 뭐냐면 한 종목에 연연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종목의 포지셔닝들을 알고 있으면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내 위치에 온 종목만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야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내가 통제 가능한 종목, 내가 계산 가능한 종목,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자. 자,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이제 독수리 시스템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수리 시스템 버전 같은 경우는 바닥이죠. 이것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특정 구간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만들게 되죠. 그런 부분들은 핵심 포인트로 보시자. 그래서 이렇게 쭉 펴져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펴져 있는 모양. 이렇게 펴져 있는 모양이 있고 여기 이제 독수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하나를 더 그려놨어요. 독수리의 가장 기본은 요 눌림자리를 공략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9,800원 정도, 6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외로 조금 더 급하게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이게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상승을 했지만 눌림 자리를 공략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지지대가 많은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루멘스입니다. 모바일용 LED 패키징 업체입니다. 모바일용 LED 패키징 업체. 중요한 건 뭡니까? 독수리가 나왔냐는 거죠. 새우과자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왔으니까 기다립니다. 어느 구간까지? 눌림 구간까지. 그럼 여기 독수리 날개 쪽 연장해 보니까 1,140원, 1,080원 이런 데서 이제 박스 지지대가 나오게 되고 이런 포인트에서 강한 시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같은 자리를 반복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거고 그 시세에 대해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지 마찬가지죠. 종목 자체가 급등을 하고 날개 부근이 왔을 때 날개 부근은 8,000원 부근이죠. 8,000원 고점 부근이고 7,400원.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매매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지 구간은 이런 데서도 보이고 이런 데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종가가 이 고가를 돌파 못했어요. 그러면 낮은 단계, 아까 전에 조금 다르죠. 완전히 돌파했을 경우는 이런 데가 지지대로 한 번 정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지만 이 종목은 이 자리가 분할 매수 포인트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불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이제 갈매기와 독수리 모양이 발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신뢰의 가치인데 신뢰의 가치가 결국 새우과자가 2개가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만 알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트레이딩에 대한 방법들도 너무나 많이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죠. 정말 그 보조지표는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연마하는 건 정말 최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은 21선 매매에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총계산법만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SBS 컨텐츠 허브라는 종목입니다. 인터넷 방송과 컨텐츠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자,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무엇이냐? 새우과자가 나왔고 자, 요거는 새우과자가 안 돼요. 왜 그러냐? 7%의 장대 항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새우과자라고 우리 부를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진정한 새우과자가 나왔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첫 번째 새우과자가 나온 요 새우과자가 중심 새우과자가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원래는 종가 부분부터 접근했는데 박스권대가 있으니까 요렇게 잡으면 6,400원, 5,800원. 자, SBS 컨텐츠 허브 어쨌든 컨텐츠 역량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눌림자리를 공략하고 우리가 매매 트레이딩을 현명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이 쉬워져야 됩니다.
자, RBW입니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새우과자가 여기서 나오고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요거 말씀드린 거 여기 나온 겁니다. 여기. 그죠? 여기 나오고 지금은 매수 포인트. 그러니까 14,200원, 12,800원 여기서 매집하고 퉁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식은 시장이 2,800을 가든 3,500을 가든 4,000을 가든 여러분들 기준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트레이딩하는 겁니다. 자, 핸디소프트입니다. 공공기업 및 금융 일반기업 대상 B2B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타이밍 포인트는 3,260원과 3,080원이고 손점 포인트는 2,800원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지 구간에서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자, 새우과자가 두 개 나왔고 새우과자의 박스권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종목이 좋고 날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항상 트레이딩한다. 이것이 결국은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의 케이스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이런 종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겠죠. 다만 항상 있습니다. 예전에 화랑장일 때도 바닥은 있고요. 타이밍 포인트는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중심을 잡고 매매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결론에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테마와 또 지금 시장의 흐름, 여러 가지 보조 지표 이런 것들도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제가 항상 그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말씀드려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웹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UAM에 대해서, 인공위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또 새롭게 많이 보고 있는 테마가 STO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사이클에 50% 이상 종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눌림을 공략해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알고 있어야 자신 있게. 그러니까 웹툰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웹툰을 이야기 드려도 안 하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 웹툰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다. 결국 제가 유럽이나 글로벌에서 웹툰은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결국 미국 진출을 했잖아요. 그죠?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금융권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STO입니다. 자, STO2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TO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50%씩 상승을 했어요. 이제 50% 상승까지 좀 쉬어야 되겠죠. 근데 왜 상승했나를 보시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던 뉴스 중에 제목만 제가 좀 추스려 봤어요.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카르도와 STO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나 금융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 제목이 뭐였냐면 증권업계, 대기업, 운용사 블록체인 업체가 협력을 해서 STO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왔습니다. 단순히 할 거다가 아니고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증권업계가 STO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죠? 세 번째, 신한이 증권형 토큰 민간 협의체를 설립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STO 얼라이언스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증권사나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지금은 거래 수수료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2의 먹거리, 제2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제2의 먹거리를 STO로 잡았다라는 거죠. 자, 금융위원회, STO라는 것은 증권형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 제도 아래 들어와 있는 거고
자, 세부 지침을 예고했고 투자업계는 들썩했다라는 뉴스 제목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STO가 아직은 안착이 좀 덜 됐으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STO 증권사별 1,000만 원 한도의 가닥. 관련업계는 그럼 수익성이 낮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갖자. 근데 일단은 어떠한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 다가올 STO 시대. 자, 미국 토큰 증권 사례를 살펴보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STO를 많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통제된 곳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빨라지는 증권형 토큰 도입론이 한 달 만에 40%는 옥션주라는 거죠. 서울 옥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갔냐? STO. 그러니까 STO라는 건 증권형 토큰이고 즉 증권사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것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은 이제 단순히 주식이 아니라 상장사가 아니라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옥션주들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다. 자, 그다음에 STO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 자, 그다음에 자, 대신은 부동산 조각 투자 1호 카사코리아를 이건 이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든 플랫폼인데 인수유력이 나오면서 지금 다양한 STO에 관련된 뉴스들이 다발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꿈에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NFT 기존의 메타버스 NFT와 조금 STO가 다른 게 제도권으로 들어갔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수익형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혹은 이거에 대한 가치 밸류에이션들이 증가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림을 들고 있음으로써 증가된다거나 부동산을 들고 있음으로써 뭐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모델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STO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큰화된 증권이죠. 그러니까 ICO와 IPO, 주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의 중간 단계라는 거죠. 자,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실물 자산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젝트인데 발행 주체가 명확하고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고 증권법 준수 투자자가 적용을 하고 자, 중요한 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고 자산가치 변동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그런 게 IPO 같은 경우 이제 산업 및 회사의 재무 리스크라면 이것은 이제 자산가치 변동 리스크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TO 산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KB증권에서는 SKCNC, 그죠? 지금 가차치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사들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한금융투자의 STO 플랫폼의 람다 256 같은 경우는 STO 플랫폼 사업 추진 중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뭐 IZ라든지 뭐 야놀자 상장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각투자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스틱인베스트먼트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그죠? 우리기술투자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도 좀 상승을 했죠.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지금 STO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제 SK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는데 여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 등이 지금 진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물결이 아니라 올 물결이죠.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TO2의 2, 지금 갤럭시와 머니투로 이제 협업을 하고 관련된 부분을 활용한다.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1,750원, 약 1,500원대부터 4,000원까지 한 2.5배에서 4배 사이, 2.5배에서 3배 사이까지 상승을 했죠. 단기간에 이렇게 왜 상승을 했을까요?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STO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추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눌림을 공략해야 되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주식은 언제나 또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몰랐다, 매수 못했다가 아니라 기회를 포착했다라는 부분을 응원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움증권과 페어스케어업과 STO 사업협력 구축했고 플랫폼을 했으니까 5,000원에서 약 7,000원까지 한 30% 정도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내려왔을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자, 요게 중심 가격이 돼 있죠. 자, 여기서 요거는 우리가
불사조 투자법이라고 부르죠. 불사조 투자법이 1, 2가 나왔으니까 요 종가나 지지대 뭐 5,750원, 그 다음에 뭐 5,250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는 것. 때가 됐을 때 또 접근을 하는 거죠. 저번에 이제 STO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공략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로 썼을 경우에 또다시 한번 좋은 종목들의 위치를 찾는다. 자, SK증권 이슈가 있었습니다. 600원짜리가 1,000원까지 약 50%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최근에 STO가 얼만큼 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기간 안에. 자, 하나투자증권 증권사 STO로 제2의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또 강한 흐름세를 보여주었는데 주가가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죠? 바닥에서부터 올라왔고 자, 단기간 안에 2,000원에서 약 4,000원까지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STO를 잘 이해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증권사에 대한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가 잘 수 있지만 약간은 증권사 외에 미래 기업의 가치를 좀 갖고 있고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간다면 또다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옥션주, 미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미술품도 이제 비싼 거는 엄청 비쌉니다. 몇 억, 몇십억, 몇백억까지 되는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17,000원에서 약 25,000원 정도, 50%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바닥에서부터 쭉 당겨 올라왔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럼 때를 또 기다려서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 가는 것 같지만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면서 반복되는 흐름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게 좀 원칙과 위치를 잡고 가는 겁니다. 자, 아톤입니다. NH농협은행의 선제적 추진 가치법인 카르도로 참여했는데 조용히 상승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보다 조금씩 올라오면서 가는 거고 관련된 종목 중에는 조금 시총이 이제 1,000억대가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차트가 조금 모호하게 그려져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갈매기나 혹은 뭐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인 거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시간적인 부분에 여유가 없다고 했을 때는 갈매기 독수리가 나온 다음에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포인트들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만약 토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토지는 STO로 또 넘어갈 수 없지 않을까? 그럼 이제 토지 신탁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최대주가 NK인베스트인데 자, 지금 토지 기준으로 바닥에 있고 지금 바닥이니까 분할 매수 포인트는 나올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만약에 갈매기가 나왔건 독수리가 나왔건 불사조가 나왔건 그땐 조금 더 적극적인 포지션과 대응을 할 수 있다. 어쨌든 새로운 테마,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가장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그중에서도 단순히 꿈이 아닌 현실 가능한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차트적인 부분들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시거나 또 참고할 사항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혹은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되십니다. 그러면 또 활용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교육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뭐 나왔던 공시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또 앞으로 봐야 될 종목들, 공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것일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명하게 이제 투자하는 길, 투자의 등대 공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알아야 본다 공시 토크. 이번 주 눈에 띄는 공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는 2월 2일 날 나온 공시입니다. 하이로닉 공시입니다. 하이로닉 공시인데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 무상증자라는 것이 이제 양날의 검과 같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식수가 늘어나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또 새롭게 진입하려거나 추후에 들어올 분들은 주식수가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잠시 동안 권리락을 맞고 주식수가 줄어드는 경우, 줄어들거나 시총이 줄어들겠죠. 주식수는 그대로 있는데 증자를 하니까. 그 시총이 잠시 줄어들었을 경우에 권리락 이후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유효하다고 보지만 그리고 일본은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붕 뜨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권리락 이후에는 눌릴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실 때 좀 조심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로닉에 대한 부분들 무상증자를 통해서 한번 좀 이야기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권리락 이후에는 좀 주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좀 상승을 했죠. 자, 두 번째는요. 요즘에 이제 열풍이죠. 기업 설명의 IR 열풍입니다. 두 번째는 컴투스입니다. 기업 설명의 IR을 개최를 하고요. 게임주들 혹은 새롭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설명이 2월 2일자 공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메리트 있는 흐름에서 과연 이제 누군가는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은 IR, 홍보가 잘 돼 있을 경우 오히려 더 상승을 잘하는 거고 기업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IR을 통해서 했다라는 부분은 추후에 기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월 1일자 공시인데요. 서광이라는 종목입니다. 서광. 서광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사업 목적 추가.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업 목적이 어떻게 추가되고 결의됐는지 이런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공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좀 많이 궁금하실 만한 사항일 것 같아요. 수익 포착 관심주 하나씩 좀 타이밍 포인트 잡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그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 안 하면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좀 참고해 보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자동차는 이번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에서 더 나아가서 수소차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흑자라는 부분이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 회사가 발전하고 또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유보율도 한 2000% 정도 보유함으로써 단기적인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 조금 부채 비율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 영업이익 지속적으로 흑자가 되고 있고 또 유보율이 있는 어떤 좀 안정적인 단단한 회사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론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결국은 어떻게 배터리를 잘 관리하고 또 조항 기술들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핵심 기술 관련주로 좀 두각을 받게 됩니다. 결국 드론도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또 두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는 주가가 종목이 충분히 빠졌습니다. 충분히 하락하고 나서 시세가 좀 분출되는 국면이고 자, 눌린 구간을 공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쌍바닥, 다중바닥 이후에 7,600원 정도 매수 포인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이제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보시면 한 8,900원. 이게 좀 저항이 많이 보이죠? 9,000원대. 그래서 8,9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300원 전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손절 포인트를 좀 잡으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조금 지루해 보인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좀 테마 이슈로 탄탄하고 했을 경우에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또 궁금한 종목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이제
인간의 오복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죠. 인간의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DO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료기기나 그다음에 이제 인공 치아용 임플란트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결국 그 치아의 고통은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이 들수록 요즘엔 임플란트의 수요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잇몸이 약해지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오스테오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인데 디오가 그에 비해서 좀 많이 상승을 많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한 90% 정도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이 한 2,700% 정도, 그리고 PBR이 한 2배 이하 정도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 대비 많이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흑자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비용 처리가 좀 많이 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 부분은 사실이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흑자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시장적인 메리트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K 뭐 푸드, 뭐 그다음에 뭐 K 뭐 한류, 뭐 K 컨텐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K 의류, 뭐 K 이렇게 나오지만 K 의료 용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조업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주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업체다라는 부분, 특히 작년도도 3분기까지도 한 74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원래 기본적으로 300억씩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굉장히 좀 단단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시면은 이제 자본과 부채에서도 그래도 아직은 자본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국면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급등 이후에 눌린 구간입니다. 눌린 구간인데 대부분 여기서 지금 반발 매수가 과거에도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자, 매수 포인트는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상승해 있는 국면인데 21,500원 이 종목은 좀 천천히 접근한 전략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3만 원 부근에 굉장히 매물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27,000원 정도의 또 여러 번의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27,000원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저점을 찍고 올라갑니다. 원래 17,900원인데 손절가 좀 깊이 둔 부분은 뭐냐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좀 분할 매수 전략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시총이 좀 높고 그다음에 어쨌든 미래 기대 가치가 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21,500원에 뭐 1차 그리고 2,000원 다운해서 뭐 19,000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17,000원 이런 식으로 3분할 매수로 해서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저점 이탈 이후에 다시 그 재진입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차트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하나는 인지 컨트롤러스라는 어떤 전기차 모멘텀의 종목을 봤고 하나 의료기기 디오라는 종목을 좀 봤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보시면 QR코드 혹은 문자 샵3777 황주명을 통해 채널 추가하시면은 여러분들 또 많은 알짜배기 정보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느 순간 또 벌써 1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여러분들의 모든 성공 투자, 필승 투자 하는 그날까지 황주명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